첫 번째 달려보죠. 자, 죄송합니다입니다. 합니다도 아니고 함다입니다. 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고 20대 정말 꿈 많던 피해 여성을 지금 사경에 헤매게 만들어버린 그 롤스로이스 신우준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일 일본에서 어떤 시술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영장 심사 왜 지각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구속된 심정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유튜브 나와가지고는 얼굴도 잘만 공개하더니 왜 또 오늘은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 싸매고 그리고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영장 심사 왜 에라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20대 신 씨입니다. 지난 2일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쳤고요. 사고 당일에 신 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고 운전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성분 포함해서 프로포폴까지 7가지 약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거 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고 당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신 씨가 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떠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에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해서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여성 현재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연명 치료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약물을 처방한 의사 그리고 병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예단은 않겠습니다만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이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 그리고 약물운전 방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시간 정도 약에 취해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운 신 씨를 바로 보내준 부분,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약물 운전을 하게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고소인 피해자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세 곳입니다. 처방한 의원 세 곳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이 약물 처방 자체가 적절했는지 그 부분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우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7인의 비양심러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내부로 입장하는 여성 3명입니다. 자, 자리를 스캔하더니 테이블 저렇게 2개를 붙여가지고요. 일단 착석을 합니다. 자, 이후에 남성 2명도 들어오고, 자, 그 사이에 또 남녀 2명 더 합류해서 7인의 만찬. 아하. 자, 이후 일행 중 몇 명이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남녀 4명만 덩그러니 남아서, 자, 갑자기 그런데 짐 챙겨서 일어나더니 저렇게 우르르 나갑니다. 아유, 자, 설마 직원도 보고 있는데 먹튀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야외 의자에 앉아 있는데 뭔가 얘기들이 다시 일어나서 가는데 그 와중에 기사도 여성들 먼저 보내고 자기들은 뒤에서 머뭇머뭇하지만 그대로 쌩 먹튀를 했습니다. 자, 여자 손님들도 한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여자들은 또 먼저 보내는구만요. 네. 이게 지난 15일에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40대, 50대로 보이는 남녀 7명입니다.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지금 40대, 50대 7명이나 되는데 먹튀 사건 맞습니다. 5시 40분쯤 이렇게 7명이 술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다가 뭐 화장실도 가고 흡연도 하고 이러면서 워낙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몇 명은 먼저 가고 남은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 같다가 이랬다고 합니다. 여자들 먼저 데려다 주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직원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 먼저 모셔다 드리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좀 너무 좀 밉상인 게 사장님 우리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는데 서비스 주셔야죠. 그래서 세상에. 서비스도 다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주류 14명이나 먹고 식사도 하고 16만 원 상당을 먹튀하셨다고 얼마요? 합니다. 16만 원. 아이고야, 서비스까지. 자, 팀장님, 먹튀는 범죄다. 먹튀도 범죄다. 이건 뭐 그동안 박지훈 변호사님이 워낙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이제 뭐 법적인 말씀은 됐고요. 자, 그냥 좀 우리 팀장님이 준엄하게 무서운 얼굴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7명이 지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나와서 그 술병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CCTV도 확인했는데 술병에는 뭐가 묻었을까요?
지문이 묻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데 어찌됐든 자영업자들이 저런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너희 여러분들 빨리와 자수하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경찰에서 체포를 하는데 이거는 무전취식이 아니고 사기죄로도 가능하니까 크게 처벌받으니까 꼭 와가지고 먹었던 가격 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 예, 좋습니다. 꼭 내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침묵gen 50-50입니다. 자, K-팝 최초 미국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 최단 기간 진입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걸그룹 50-50. 저희도 뭐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자, 지난 6월부터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데 와우, 2개월 만에 정말 침묵을 깼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멤버들이 SNS 새 계정을 팠어요. 그래서 자필 입장문을 저렇게 두둥 올렸습니다. 먼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 참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론과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뭐 저희도 포함이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실에 입각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할 거고 의혹과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또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소장님, 네. 아이돌 대선배로서 소장님도 이번 사태 보고 뭐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코드가 바로 배신 배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돌 참 소중한 아이돌이잖아요. 게다가 빌보드까지 진입할 정도였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은 소속사 편이에요. 의외죠. 보통은 아이돌 편인데 지금 소속사 편입니다. 지금 이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이 문제다라고 내세웠고 소속사는 이를 반박하면서 멤버들을 강타하려는 배우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배반했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 여론은 멤버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멤버들은 지금 이게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송까지 불사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밝혀내야 될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믿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속사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50-50와 다시 함께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법원도 역시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이 조정을 거부하고 합의를 이제 불발시켰는데 그러면서 또 소속사 대표를 배임으로까지 아이고야.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정들이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법정 투쟁 법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론이 뭐가든 부글부글한 상황에서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게 전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제 전 법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항상 하고는 있는데 인기라든지 또 사실은 연예인들이 또 아이돌이든지 대중의 인기를 이제 먹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판이 끝날 무렵 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하고 완전 바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판에서 밝히는 거는 좀 두 번째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자숙 끝 컴백 시작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팡 파손했던 그리고 도주했던 배우 김세론 씨. 아이고,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지난해. 자, 음주 사고 1년 3개월 만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지 또 약 4개월 만인데 복귀라고쇼. 네, 이 뮤직비디오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팝 가수인 크리스틴 콜리스가 부른 노래 비터스위트의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발의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현재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생활고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었는데 되레 이 거짓 생활고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역풍을 맞기도 했었고요. 그러자 김세론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건 또 정식 직원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져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제대로 자숙도 안 했는데 희망을 주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이란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짧게 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김세론 씨가 이 중간에 사전 나오다가- 제작이었다 예. 보니까 다 촬영을 했다가 저 사건 터지고 나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사실은 저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손해배상 했지 않을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 같은 그런 계약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다른 어떤 배우들한테 좀 손해를 줬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복귀. 아하.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회피 기동대 급제동입니다. 자, SNS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난리가 났다는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인데요. 그런데 1차로 차량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불린다. 팡! 와와와와와와와와와 피해. 와, 짜짜짜짜짜 위급한 순간 잠깐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죠. 사고 난 걸 목격했으면 멈췄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계속 갈 게 아니라 스톱했어야 된다. 아니다. 저거리라면 멈추지 못하니까 옆으로 저렇게 이 영상처럼 피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블랙박스 차량 영상이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지금 앞에 이제 차량이 이 넘어지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전복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저는 운전을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급하게 정지를 하면 사실은 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전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고들 보면 우리 뭐 이 영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별별 거기서 하게 되면 글로벌 피해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급정거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분이 아내분은 빨리 밟으라고 했지만 남편분이 아주 매끄럽게 운전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남편분은 그 얘기도 합니다. 급정거 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누어서 제동을 걸었고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채팅창 분위기도 피한 게 최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 남친은 엄마 껌딱지. 자, 오늘도 사반 가족께서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죠. 네, 속옷만 입고 엄마랑 같이 잔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랑 남자친구 둘 모두 40대입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타지에서 일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있는 본가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갈 때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잔다는 건데 문제는 이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촉각이 예민해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 갔을 때도 똑같이 속옷만 입고 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가 오히려 불편하셔서 밖에서 혼자 주무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자친구가 이러는데 맥락이나 이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남매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엄마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도 일단 어머니랑 같이 자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옷만 입고서 엄마 옆에서 자는 걸 남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생각 차이일 뿐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건지 궁금하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우리 6천여 분,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연자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조금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자기야 진짜 서운하다. 나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할 거야? 남자친구 이런 걸로 지금 사건 반장 제보하면 좋니? 속옷. 여보세요. 나 엄마 아들이거든요. 옆집 박 여사님
아들 아니거든요. 엄마가 지금도 내 등 밀어줘. 뭐 어때서? 진짜 별꼴이야, 동그라미. 야,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여친이에요. 오빠, 은배 오빠, 너 진짜 제정신 있니? 누가 니네 엄마 아니래? 같이 자는 걸로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지금 4학년 5반 40대 중반이야. 왜 속옷만 입고 엄마랑 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다 너 이상하다고 해. 눈치 챙겨, X. 좋습니다.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 알려보죠. 그렇습니다. 엄마랑 자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능해도 고학년부터는 엄마랑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분은 40대 남성이에요. 그리고 엄마랑 한 침대에서 속옷을 입고 잔다는 거는 참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데, 만약에 엄마랑 자고 싶으면 잠옷을 입고 침대에 자지 말고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어허. 속옷 입고 한 침대에 엄마랑 잔다? 이건 마마보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아내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여자친구가 볼 때는 저 남자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또 이게 이제 뭐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릴 때 뭔가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얘기도 좀 하긴 합니다. 어머니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르면 이럴수록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어서는 안 되죠. 같이 자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벗고 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속옷이 뭐 말이 속옷이 벗고 자는 거잖아요. 막 거의 잠옷 입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쓸 겁니다. 저렇게 입었으면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벗고 잔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벗고 잡니까?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 여사님과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저는 방이 없어가지고 같이 잤지. 방 생긴 이후로는 뭐 방이 없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방이 없어요. 그냥 같이 자야 되는데 누나랑 다 같이 자였었는데 그거 아니고는 무조건 따로 자죠. 진짜. 자, 기다렸던 우리 소장님의 네. 소수 의견. 네. 저도 물론 아들이 40살이 넘어가지 아들하고 자는 그 모습 자체는 상식적이지 않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례의 경우 내 남자친구는 껌딱지 혹은 마마보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걱정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너무나 모진 고생을 하면서 남매를 어머니께서 혼자 키워오셨는데 지금 이 아들이 타지에서 일을 합니다. 어머니 근처에 사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만 가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고 엄마가 걱정되고 안쓰럽고 제가도 안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던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옷만 입는 건 지금 누구랑 같이 혼자 자도 여자친구랑 누구랑 있어도 지금 속옷만 입지 않을 수 없는 체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한 또 뭐 메시지를 주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또 결혼 전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뭐 이런 무게도 조금 덜한 상태고요. 은근히 설득력 있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일단 좀 특수한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효도를 하는 방식으로 어머니께 좀 잘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X를 선택을 했고요. 화양연화님 40대가요? 하셨고요. 원용희님 내 딸 남친이라면 결혼은 반대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영민님 감정은 감정이고 그게 효도는 아니잖아요 하셨고요. 엘리자베스 한님 어머니가 불편하셔서 소파에서 주무신다면 이미 끝난 얘기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